두뇌 경영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예. 11년 만이죠. 직원들 앞에 첫 이제 얼굴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상당히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네요. 예. 네. 이재현 회장이 마지막으로 임직원들 앞에 선 게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제2 비전스 복식 때 직원들 앞에 선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네. 2013년에 횡령 배임건으로 네. 구속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좀 건강이 악화돼서 네. 또 공개적인 석상에 자리를 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 뒷배경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CJ그룹의 3세 경영에 따른 3세 이선호 씨를 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선호 씨가 이번 올 연말 인사에서 임원 네. 상무로 승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제가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2010년도 당시에 그 당시 제2의 도약선언, CJ그룹의 도약선언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화두가 자기 반성 예, 예. 그리고 앞으로 형사 리스크 이후에 생존 전략에 예. 대한 뭐 그런 포부를 밝히기 위해서 예. 더라면 이번에 11년 만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3세 경영을 위한 교두보적인 좀 차원의 그렇죠. 그런 좀, 사실 이번에도 이재현 회장이 뭐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자신을 포함한 그 경영진들이 3, 4년 뒤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CJ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깐 CJ 좀 사항을 뭐 보자면 CJ 전체 그룹의 시가총액이 네. 20조 안팎입니다. 네. 20조 원 안팎. 네. 네이버의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CJ그룹 네이버가 다 전체 다를 합쳐 예, 네이버의 3분의 1도 안 된다? 지금 CJ 계열사가 8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자 보니까 한 6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만큼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안 좋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게 왜냐? CJ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뭐 여러 가지 나눠 있는데 유통, 네. 그 대한통운이죠. 대한통운, 물류, 그리고 식품, 네. CJ 제일제당 그리고 미디어 산업 쪽에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산업 쪽에서는 CJ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있던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1인 미디어 중심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 CJ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라든지 TV, 네. 케이블 TV 쪽, TVN 쪽이죠.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직접 CJ 이재현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CJ 쪽에서도 이재현 회장이 3세 경영을 선언했는데 아직 이선호 씨가 30대 초반입니다. 네. 보다 굳건한 모습의 어떤 CJ를 물려줘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이전 회장의 장남 그 이선호 씨에게 경영권을 이제 승계하기 위한 이제 사전 전추 작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나타난 직원들 앞에 나타난 이전 회장의 얼굴이 상당히 좀 수척해 보이던데 어때요 지금 건강 상태가? 거의 뭐 공개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그 병 앓게 네. 지병 네. 이 지난 수감 이후로 네.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선호 씨가 30대 초반이니까 뭐 아직 이선호 씨는 좀 CJ 제일제당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재현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번 그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에서 네. 그 KBS의 1박 2일의 대표 간판 PD죠. 예, 예. 나영석 PD도 영입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그 파격적인 예. 인재 확보에 예. 그 많은 비중을 뒀었는데 또 다른 뭐 요즘 뭐 파격적인 또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CJ 이번 이재현 회장이 크게 내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네.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접근하자는 것과 인재를 확보하자는 거. 네. 사실 좀 그 세계 최첨단 IT 기업들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거에 가장 큰 경쟁력이 AI 네.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네. CJ 쪽도 이와 같은 쪽을 접목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CJ 쪽에서 CJ 문화 사업 쪽, 미디어 산업 쪽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2의 나영석 PD 같은 경우.
내양석 PD 같은 경우 작년 연봉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요. 예. 정말 거액 예. 스타 PD네요. 예, 이재현 회장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전 회장보다 많으세요? 예, 많습니다. 파격적이네. 그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CJ그룹 차원에서 10조 원 통 큰 투자를 하겠다 예, 예. 결심을 했는데 또 어떤 그 내용들인가요? 그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거. 디지털 경제, 예. 그리고 인재를 확보하자는 거. 인재 확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J가 스스로 문화 사업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사업의 경쟁력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죠. 네.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이 TV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전부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접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경제, AI, 빅데이터로 접근하자는 것과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선호 씨가 시생이 4세죠, 지금. 4세 경영권이라고 봐야죠. 이게 뭐 뭐 재계로 선배- 보면 네. 정확하게 4세입니다. 네. 이병철 회장, 네. 그리고 이명희 회장, 이재현 이재현 회장. 이재현 씨 네. 4세인데 네. CJ 쪽에서는 이렇게 3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삼성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 있고 또 하나 이명희 회장을 네. 과연 어떤 경영자로 네.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DJ 내부 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CJ 승계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재현 회장이 직접 이렇게 다 나서야겠죠? 어쨌든. 무엇보다 이게 주춧돌 놔줘야겠죠. 네. 이선호 씨가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후기자 수업도 아직 제대로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춧돌을 놓는 그런 작업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네. 이재현 회장이 직접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선호 씨가 마약 반입 혐의로 또 기소가 됐었죠? 잠깐 수감생활도 했었었죠. 예. 저 이런 또 과거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 법률적인 형사적 리스크는 다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인가요? 재판은 다 끝났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집행유예 예, 기간. 그런 데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각별히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조심을 하셔야겠어요. 예, 예.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뭐 더 나올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CJ그룹사의 회사를 두고 여기서 본격적인 지주회사 작업들이라든가 지금 이선호 씨가 올리브영, CJ 네. 올리브영 지분을 한 11% 갖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이요. 예. 네. 올리브영이 몇 년 정도에 상장될 것으로 네. 이렇게 관측됩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네. 뭐 이렇게 뭐 주 CJ 지주회사의 어떤 그런 지분을 추가 매입한다든지 네. 정료 관련 어떤 그런 재원으로 네.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선호 씨가 CJ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네.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마 모르긴 몰라도 CJ그룹의 모든 그런 이제 그 매각과 관련된 플랜은 이미 다 잡혀져 있을 거예요. 플랜은 뭐 잡히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현 회장이 뭐 네. 11년 만에 나선 것도 네.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재현 회장이 웬만해서 언론이라든가 직원 앞에 나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직접 나선 게 아니고 네. 사내 케이블 TV를 통해서 나섰는데 네. 굉장히 얼굴이 수척합니다. 네. 예전 모습보다는. 네. 사실 그 이재현 회장 동년배가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네. 60년생이신가요? 예, 60년생이고 또 같은 학교 고대 네. 출신입니다. 이재현 회장 같은 건 법대 출신이고 최태원 회장은 고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네. 예전 같은 서로 뭐 학교 동문 사이에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좀 건강이 약화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활동은 대외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앓고 있는 병이 뭐죠? 이게 희귀병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인구 10만 명당 네. 저기 보니까 한 36명 정도가 36명 정도 걸린다는 확률로 치면 0.036%. 뭐 사리꼬마리투스라는 병입니다. 사리쿠마스병, 사리꼬마리투스 사리쿠마리투스. 예, 병명입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어됨에 따라 이렇게 근육이 굳고 네. 척추가 굳는 그런 병입니다. 일종의 뭐 루게릭병 비슷한 건가요? 그게? 그보다 뭐 더 심한 걸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3년도죠. 그 당시 재계 뭐 상당히 많은 회장도 뭐 하나그룹, SK그룹 뭐 회장들 줄줄이 구속될 때 저도 이재현 회장 모습을 근거리 해서 뵀는데 예. 이분은 정말 아프시더라고 보니까. 예. 뭐 완전 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다른 회장님들은 약간 엄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또 다른 회장들은 약간 엄살 차원에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뭐 거동을 잘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항상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 당시에 형 집행정지 병법적으로 줄 때 뭐 언론에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